네, 이어서 뉴스일대의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이 창고형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대용량의 제품을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어서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 이용하고 있는데요. 포항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진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포항시 등이 코스코 대표단이 이달 말쯤 포항시를 방문해서 입점 여건 등을 살피는 실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달 4일에 코스트코 실무진이 포항시청을 찾아서 포항의 발전 가능성과 입점 환경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데 이은 두 번째 행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코 관계자가 포항에 와서 실사를 한다라는 건데, 근데 한 달 전쯤에도 이 포항에 코스트코가 유치될 거란 소식을 전해 들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경북도가 네, 코스트코와 매장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입점 부지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당시 포항이 유력하다는 것도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포항시는 이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여론을 잠재웠었는데 음, 결론적으로 포항시에서 독립적으로 코스트코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을 펼쳤던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북도와는 별도로 포항시도 코스트코 측과 접촉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 발표는 이 포항시가 유치에 자신이 있다라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포항시는 코스트코 측의 연이은 방문을 이례적으로 보고 네, 한껏 고무된 상태입니다. 음,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이 유치되면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등 기업 유치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네, 여기에 코스트코에 대한 설명을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도매 할인점인 코스트코는 전 세계 14개국에 871개 매장을 보유한 세계 3위의 음, 유통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국 18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인천 청라점 개점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에도 오는 2026년 신규 개점 예정입니다. 네, 이처럼 코스트코 매장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좀 집중되어 있어서 경북 최초로 코스트코 매장이 포항에 들어서면 음.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의 특성상 인근인 경주와 영덕, 울진 등 최소한 경북 동해안권 전체가 소비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직 코스트코를 이용해 보지 않은 분들은 여기가 뭐 어떻길래 이래?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좀 가격이 저렴하고 네, 또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도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대체로 품질도 좋기 때문에 평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연회비도 내야 되고 신용카드도 종류가 좀 제한이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튼 이런 코스트코가 다른 유통업체와는 다르게 입점 조건이 좀 까다롭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조건은 어떻습니까? 네, 조건은 약간 좀 팍팍한 편입니다. 네. 이를 살펴보자면 승용차 운행 기준 30분 이내에 100만 명이 거주를 해야 되고요. 음,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사업이 또 활성화된 지역이어야 하고 네. 3만 3천 제곱미터 즉 1만 평 부지 확보 등이 코스트코에서 제시하는 신규 입점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니. 이 음, 포항의 주변 인구가 100만 명이 가능할까요? 그 수치상으로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음, 아닙니다. 경북 제일도시인 포항이 안 된다면 아마 경북 어느 다른 곳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겠네요. 예, 먼저 포항을 살펴보면 포항은 경주와 영덕 등 인접 시군을 아우르는 동해안의 거점 도시죠. 네. 그리고 동일 생활권 인구가 70만 명이나 됩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저렴한 부지 확보만 가능하다면 유치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트코가 입점이 확정된다면 어디에 들어오게 되나요? 네,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아직 그렇죠. 실사 단계에서 입지는 미정입니다. 아직 음,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일부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는 북구 흥해에 위치한 펜타시티에 들어설 것이라는 추측이 있기도 했으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40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분양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 임대 부지 제공 등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며 코스트코 유치에 뛰어들고 있어서 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펜타시티로의 입점은 현실적으로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포항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코스트코 유치와 관련해서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코스트코 대표단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번 포항 방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포항은 인구 50만 명에도 대구 등 인근 도시로 원정 쇼핑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네. 포항을 넘어 경북 동해안권 시민을 위해서라도 코스트코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코스트코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하루빨리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해야 된다. 얼핏 보면 철강 기업이나 또 경제계의 주장 같은데 이게 한 환경단체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새롭게 발족했다고요? 네, 포항환경연대가 네. 탄소 중립을 최대 화두로 두고 지난 18일 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음. 유성찬 전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공동대표를 맡은 포항환경연대는 지난 14일 30여 명의 회원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이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리며 지속가능한 포항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했습니다. 네. 포항환경연대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포스코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을 꼽았는데요. 네. 단순히 환경 하나만을 최우선으로 보고 모든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음. 지속가능한 포항,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경제를 모토로 합리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루빨리 수소환원 제철소를 건립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타당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이는 기존 환경단체와는 다른 행보여서 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 또 다른 환경단체인 포항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수소환원 제철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네. 포스코가 해양 매립을 통해 진행한다는 부분에서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계속 음. 반대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항 환경연대는 해양 매립은 괜찮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멸종 위기종이 영일만 앞바다에 살지 않는 이상 괜찮다 이런 음. 입장입니다. 네. 즉 해당 사안에 대한 견해차에 대해 포항환경연대는 탄소 중립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음. 밝혔습니다. 네. 기후재난의 시대에서 인류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포항 포스코의 석탄 용광로를 하루빨리 수소환원 제철 용광로로 바꿔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네. 즉 이를 위해서는 해양 매립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는 발언도 했는데요. 네. 일부 몇몇 단체가 반대와 찬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 몇몇 단체라는 말에 좀 뼈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 생존의 기로에선 포항의 문제를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논의해야 하며 음. 필요하다면 전 시민 투표를 하는 등의 방법도 써야 한다는 건데요. 네. 유성찬 공동대표는 포항의 탄소 중립 문제는 포스코를 포항에 존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배터리만으로는 50만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으므로 이 문제는 몇몇 시민단체가 아닌 포항 시민 전체가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념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단체로 포항환경연대를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동해에서의 등수온선 북상 속도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고요. 네, 등수온선이란 같은 온도를 선으로 그어서 나타낸 것으로 고도를 표현한 등고선과 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즉 동해의 수온 분포를 알기 쉽게 선으로 그어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에서 해양 기후 속도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네. 평균 49.5km/10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해양 기후 속도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넓은 해역에서 극적으로 이동한 등치선의 속도를 말하며 이번 측정된 수치는 과거 2010년대 평균 20.9km/10년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네. 특히 이번 연구는 수거원이 인공위성을 통해 축적한 표층 수온 자료를 기반으로 동해의 각 등원선별 연평균 북상 속도를 최초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9.5km/10년이라는 게
10년 동안 49.5km 북상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동해 연평균 등수온 선별 면적은 12도씨 이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네. 18도씨 이상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대보다 약 2배 이상 넓게 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네. 즉 온도가 높은 곳의 면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복사열의 증가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대만 한류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네. 판단됩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최영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기후 속도의 빠른 증가, 수온 분포 면적의 변화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변화는 그 해역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의 서식지 변화 및 어자한 형성 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네. 앞으로 우리 바다 환경에 대한 기후 변화 감시 예측 기능을 고도화해서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이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이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